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금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해보겠습니다. 저의 오래된 구독자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 금, 비트코인 이렇게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들을 매우 좋아합니다. 몇 년 전 주식 비중을 꽤 늘렸지만 최근까지만 해도 주식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자산들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해왔습니다. 부동산, 금, 비트코인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때 마음이 편한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예전부터 제가 부금부금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었는데요. 이것은 제가 코로나 직전인 2019년에 올려드렸었던 영상 리스트입니다. 이때부터 드렸던 이야기가 금과 은을 사자, 양적 완화가 몰려온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이때 양적 완화 이야기는 참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보고 미리 대비하신 분들과 대비를 못한 분들의 자산 가치는 지금쯤 엄청나게 벌어졌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 정도 수준까진 아니지만 트럼프가 불러온 유동성 파도라는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죠. 이게 바로 현재의 금 가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몇 시간 전에 올려드린 저의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글을 보면서 금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정말 몇 시간 전에 올려드렸습니다. 역사상 신고가를 달성한 금을 통해 미래를 알 수 있다. 금은 2023년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미국의 기준금리가 5.5%였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서 경제가 어려웠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이때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중심으로 돈을 풀어서 시중의 유동성을 공급했고요. 그때부터 금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바톤을 이어받아 금을 한 번 더 올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 전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하여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금이 강세를 보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안전자산인 달러는 요즘 하락 중이죠. 그렇다면 단순히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금이 강하다는 말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달러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시간을 내서 다뤄드리겠습니다. 금이 오르는 이유 첫 번째는 관세 전쟁으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이유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지수를 볼까요? 참고로 이 수치는 확정치는 아니고 예비치입니다. 확정치는 3월 28일에 발표가 됩니다. 위쪽은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이고요. 아래쪽은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입니다. 미시간대 소비 관련 지수가 23년, 24년에는 바이든의 돈풀기 정책으로 인하여 계속 오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취임 이후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소비자 심리 및 기대지수가 하락하는 각도를 보면 마치 코로나 때 위기를 보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죠? 특히 아래쪽에 있는 소비자 기대지수를 보면 역사상 최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설문조사지만 사람들이 앞으로에 대한 소비 기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관세에 대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 효율화부서 도지를 이용하여 정부 지출을 줄이고 있죠. 바이든 때에는 정부 지출을 풀어줬는데 이때와 반대 현상입니다. 정부의 돈풀기를 막아버리니 당연히 소비 관련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는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2025년의 만기인 미국 정부 국채 규모가 수조 달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낮은 금리로 연장하기 위해서는 당장 뼈아프겠지만 최대한 경제를 안 좋게 만들어서 국채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번 트럼프, 베센트, 머스크가 언론에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은 힘들 수 있겠지만 더 위대한 미국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다. 이런 말만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해 주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이런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기사 제목을 보면 고통 없인 변화도 없다. 트럼프의 새로운 경제 메시지. 이런 기사 제목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은 힘들지만 보다 위대한 미국을 위해서 조금만 더 참아라.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현재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고 있죠. 최근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 발표되는 물가는 어떻게 될까요? 클리버랜드 연은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PCE 물가지수에 대한 전망을 실시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4월 달에 발표되는 3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46%, 전월 대비 0.01%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꽤 낮지 않나요?
전월 대비 0.01%라면 물가가 거의 제자리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제유가도 70달러 아래로 내려온 상황이고요. 치솟던 계란 가격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위도 어느 정도 꺾이고 있기 때문에 난방 수요 역시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것들을 모두 감안하여 낮은 물가를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가 측면에서 진정되는 모습이 나오면 연준도 결국에 금리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까요? 이러한 기대가 시장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2025년에 총 3차례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한 번, 9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총 3번 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죠. 제 생각에는 몇 번은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금 가격 상승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후 금은 일시적으로 하락했지만 그 이후 연준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제로 금리와 함께 금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금리라는 것은 돈값이죠. 돈값이 내려가면 반대로 금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은 유동성에 비례하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의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물가인데요. 물가마저 현재의 관세 정책 및 경기 둔화와 함께 꺾이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몇 차례 낮아지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서 파월은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금리 인하 버튼을 누르지 않을까요? 물론 금리를 내리기까지의 걸리적거리는 게 몇 개 있긴 합니다. 간밤에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와 함께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값도 나왔습니다. 위쪽은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 아래쪽은 미시간대 5년 기대 인플레 값입니다. 비록 설문조사지만 기대 인플레 값이 계속 올라갑니다. 1년 기대 인플레는 4.3%에서 4.9%로 올라갔고요. 5년 기대 인플레는 3.3%에서 3.9%까지 올랐습니다. 기대 인플레가 이렇게 오르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이 연준에게 혼선을 주는 것 같아요. 현재 소비 관련 경제 지표를 봐서는 금리를 내려줘야 할 것 같은데 기대 인플레를 보면 금리를 내리면 안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간밤에는 급등한 기대 인플레 수치와 하락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동시에 발표됐었거든요. 시장은 어디에 더 주목했을까요? 페드 워치를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 3월 19일 한국 시각으로는 3월 20일이죠. 이때 연준 회의가 있는데 이때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기존의 98%에서 99%로 1%지만 미약하게 올랐습니다. 즉 현재 기대 인플레가 높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동결 쪽으로 더 강하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4.3% 위로 올라오면서 소비 둔화보다는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을 약간 닫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관세 때문에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기대 인플레라는 불확실성이 있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연내 3차례 금리 인하라는 시나리오를 세우면서 흘러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금 가격 역시 이에 맞춰서 오르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의 부채 한도 문제도 금 가격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요즘 미국에서 임시 예산안으로 연명을 하고 있어요. 3월 11일 6개월짜리 임시 예산안이 공화당 주도로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하니마니 이것으로 말이 많았었는데요. 하지만 상원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줄 것 같습니다. 척 슈머 상원 의장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식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에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여 정부 셧다운으로 가게 되면 경기 둔화가 발생할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안에 합의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 한도가 6월 달이면 거의 다 찹니다. 의회에서 한도를 증액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부채 한도 증액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더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금 가격이 더욱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도 투자할 기회가 많이 있어 보이고요. 투자에 대해서는 저의 유튜브 채널을 참고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저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